2024년 11월 23일 밤 런던 나토 본부 18층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인즈, 22년간 군사와 경제를 분석해온 세계 최고의 베테랑 분석관이었죠. 그리고 그의 모니터 속에서 우연히 재생된 한국 영상 하나. 그건 절대 외부로 새나가선 안 될 한국과 북한에 대한 충격적인 국가 기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독일 인구연구소, IMF, 그리고 나토 최상위 기밀 자료였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각국의 외교군사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언론조차 감히 다루지 못하는 이 시나리오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속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런던에서 54년을 살아왔고 나토에서 22년간 군사와 경제 분석을 담당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밤 11시 47분.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나토 본부 18층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 마감이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3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커피는 이미 7잔째. 속이 쓰려서 더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잠들기엔 일이 산더미였죠. 젠장, 머리 좀 식히자. 피곤한 눈을 비비며 유튜브를 켰어요. 그냥 5분만 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어요. 화면 오른쪽에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떠 있었어요. 썸네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9년 안에 영국 경제력이라는 빨간 글씨와 함께 프랑스, 독일, 한국 국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이 통일된다면 벌어지는 일. 세계가 충격받을 시나리오. 한국 통일?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중경욱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북한은 그냥 골치 아픈 독재 국가 정도였고요. 하지만 뭔가 이끌렸어요. 아마 9년 안에 영국 경제력이라는 부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국인으로서 기분이 묘했거든요. 설마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는다고? 장난처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이충근이라는 한국인 박사였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완벽했고 배경도 깔끔했어요. 여느 유튜브 영상과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어요. 유튜버 특유의 오버액션이나 자극적인 톤이 아니라 마치 대학 강의실에서 듣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단순히 남과 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곱셈 효과를 낼 것입니다. 곱셈이라고요?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직업병이죠. 먼저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남한 경제력을 100으로 봤을 때 북한은 겨우 1.7이라는 회색 막대가 표시됐습니다. 1.7, 이렇게 작은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충근 박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이 작은 숫자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군사력 시뮬레이션이 나타났거든요. 통일 후 57년 안에 프랑스 수준의 군사력 확보라는 제목과 함께 상세한 로드맵이 펼쳐졌어요. 무기 현대화 계획표, 병력 재편 시나리오, 방산업체 생산량 증가 그래프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색상 배치, 이 레이아웃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파란색 곡선, 주황색 막대, 회색 배경, 심지어 폰트까지. 이거 제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건 나토 내부 보고서 전용 템플릿이었어요. 일반인이 절대 볼 수 없는 형식이었거든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 그래프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2년 전이었어요. 네이토 비공개 회의에서 Unified Korea Projection이라는 제목의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인구 변화입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통일 후 총인구 8,320만 명, 독일과 동일한 규모라는 문구가 굵게 표시됐습니다. 노동력 확대 효과, 내수시장 규모 폭발, 인구 구조의 젊음 회복까지 모든 수치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독일 인구와 동일하다고? 제가 3년 전 베를린 인구연구소에서 본 자료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추계 강역, 수치 배치, 상승 곡선의 기울기까지, 심지어 색상까지 말이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제 경제력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충근 박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마치 폭탄 선언을 하기 직전처럼요. 통일시 북한은 연평균 17% 성장, 남한은 9%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9년 후 통일 한국의 GDP는 영국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제 뇌 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면의 그래프 곡선이 제가 2년 전 나토에서 봤던 Unified Korea Economic Projection 보고서의 곡선과 완벽히 일치했거든요. 곡선의 시작점, 변곡점, 9년차 도달점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거든요. 급하게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 저장된 나토 기밀 파일을 열어봤어요. 어디 있더라? 아, 여기! 2년 전 제가 검토했던 비공개 시뮬레이션 자료였습니다. 톱 시크릿 도장이 찍힌 파일이었죠. 두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진장 완벽했어요. 색상, 수치, 곡선, 심지어 축의 라벨링 방식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절대로. 나토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기밀 문서의 내용이 한국인 학자의 유튜브 영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 정보를 흘렸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2년 동안 나토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시뮬레이션입니다. 정밀 시뮬레이션이라고요? 그럼 이 데이터는 대체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나토 기밀 문서와 똑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 런던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넌사인들이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메시지야.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어요. 그런데 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누가? 1.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만약 이 시뮬레이션이 정확하다면 통일 한국은 단순한 남북이 합쳐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급 군사력, 독일급 인구, 영국급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동북아의 괴물이 될 거였어요. 그런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한다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20분이었어요.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22년간 쌓아온 전문가적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군사력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 있는 옛 동료 피에르 로랑에게 연락해서 통일 한국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가 정말 존재하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래프들이 제가 나토에서 봤던 것과 완벽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된다면, 정말 된다면 말이죠. 새벽 2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그래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군사력 예측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 수준의 군사력이라고?
군사력은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면 전략이 무너져요. 그래서 더욱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암호화 메신저를 켰어요. 연락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피에르 로랑,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방부 전략분석과 소속입니다. 나토 시절 함께 러시아 군사력 보고서를 작성했던 동료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둘 다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지? 고민 끝에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피에르, 안녕? 리처드야. 혹시 최근에 동아시아 관련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자료 본 적 있나? 특히 한반도 관련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파리는 런던보다 1시간 늦으니까 새벽 3시였어요. 답장이 올 리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왜 이 시간에 깨어 있어? 그리고 왜 갑자기 한반도를 피에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네이토 보고서 작성 중인데 일부 데이터가 궁금해서 혹시 통일 시나리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시지 읽음 표시는 떠 있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3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그건 대외비입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정말 존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옛날에 보여준 그 분석 기법이 궁금했을 뿐이야. 혹시 군사력 변화 예측 모델 관련해서 또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7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통화하자.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 알겠어. 고마워. 대화를 마치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에르의 반응만 봐도 확실했어요. 분명히 관련 자료가 존재했고 그것도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에르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저녁 8시 정각 암호화 음성통화로 연결했습니다. 피에르, 나야. 리처드, 자네가 왜 갑자기 그 자료에 관심을 갖게 됐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에 유쾌한 피에르와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제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 나온 데이터가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과 너무 비슷해서. 영상이라고? 어떤 영상? 한국인 학자가 만든 통일 시나리오 분석 영상이야. 군사력 예측 부분이 특히. 피에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그 영상 링크 보내줄 수 있나? 링크를 보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리처드, 이건 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외부로? 그럼 정말 우리 자료와 비슷한가? 비슷한 게 아니야. 거의 똑같아. 색상, 배치, 수치까지.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피에르, 혹시 그 원본 자료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비교해보고 싶어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2분 정도였어요. 리처드,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 그렇지. 옛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너도 이미 너무 많이 봤고. 무슨 뜻이야? 내일 아침에 메일을 확인해봐.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메일함을 확인했거든요. 다음날 오전 7시 32분 피에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어제 우리가 본 오래된 사진들. 내용은 간단했어요. 첨부 파일 확인해봐. 30분 후에 자동 삭제 설정되어 있어. 조심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명은 oldphotos.pdf였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France Korea Defense Cooperation Assessment Internal Analysis Only. 프랑스 국방부 내부 분석 자료였어요. 2022년 작성된 비공개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바로 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Unified Korea Military Projection 5-Year Timeline. 무기 현대화 계획표, 병력 재편 시나리오, 방산업체 생산량 증가 예측까지. 이충근 박사의 영상에서 본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원본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어요. 믿을 수 없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래프의 곡선, 색상 배치, 수치, 심지어 범례의 위치까지 말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결론 부분이었어요.
통일 후 5에서 7년 내 한국군의 전력은 프랑스군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첨단 무기 체계와 방산 기술력에서 급속한 발전이 예상됨. 정확히 이충근 박사가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지정학적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통일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세력 균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 중국의 서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안보 정책에 직접적 영향 예상.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에 대한 경고였던 거죠. 파일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이었어요. 북한군 장비의 현대화 속도, 남한 방산업체들의 생산 확대 계획, 통합지휘 체계 구축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본 분석은 가상 시나리오이나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국방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었던 거죠. 30분이 지나자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봤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독립된 자료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었어요. 이충근 박사가 어떻게든 프랑스 국방부 자료에 접근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거나 어느 쪽이든 심상치 않았습니다. 피에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더 파지 마. 위험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거든요. 군사력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이충근 박사가 언급한 다른 예측들도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데이터였어요. 독일과 동일한 8,320만 명이라는 주장을 검증해야 했죠. 저는 주소록을 뒤적거렸습니다. 베를린 인구연구소에 있는 한스 브루너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한스와는 5년 전 러시아 인구 감소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인구 통계학 분야에서는 유럽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었죠. 한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지?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했어요. 피에르의 경고도 있었고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아시아 인구 구조 연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군사력 데이터가 맞다면 이제 남은 건 경제력과 인구 데이터였어요. 세 개가 모두 일치한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정밀한 정보를 한국인 학자에게 제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였어요. 독일 연구소의 자료와 비교해볼 차례였습니다. 군사력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한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다음 목표는 인구 데이터였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통일 후 8,320만 명, 독일과 동일한 규모라고 했던 부분 말이죠. 인구는 국력의 토대입니다. 군사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곧 시장이고 군대이며 정치적 목소리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인구 구조였어요.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핵심이었습니다. 독일과 같은 인구라면 독일이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탄탄한 인구 구조 때문이었어요. 만약 통일 한국이 정말로 독일 수준의 인구를 갖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뒤적거렸어요. 베를린 인구연구소의 한스 브루너를 찾았습니다. 한스 브루너, 독일 최고의 인구 통계학자 중 한 명이었어요. 5년 전 러시아 인구 감소 추세를 분석할 때 함께 작업했던 동료였죠. 그때 한스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리처드,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아. 정치인들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출산율과 사망률은 절대 속이지 못하거든.
한스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스 안녕, 리처드야.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동아시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일요일 저녁에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오랜만이네. 동아시아 인구 구조라. 흥미로운 주제군. 특별히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나?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반도 지역이야. 특히 통합 시나리오에서의 인구 변화 패턴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관련 연구나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을까? 이번엔 답장이 빨리 왔어요. 아, 그 주제라면 실제로 작년에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화상통화로 이야기할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관련 자료가 존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월요일 저녁 8시 화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한스, 반가워. 스크린에 나타난 한스는 5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뒤쪽으로는 책들이 가득한 서재가 보였습니다. 리처드, 네가 갑자기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스의 눈이 예리했어요. 역시 학자답게 동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나토 보고서 작성 때문이야.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데 인구 변화도 중요한 변수더라고.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작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의뢰받은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아시아 주요국의 인구 변화가 유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거였어. 정말? 어떤 내용이었는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지. 그중에는 한반도 통합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었고 제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한스가 잠시 망설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자료이긴 하지만 네가 나토에서 일한다면. 잠깐만, 한스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3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찾았어. 이메일로 보내줄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아직 공개 승인이 나지 않은 자료거든. 물론이지. 고마워, 한스. 통화를 마치고 1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EU Asia Demographic Study Confidential Draft. 첨부 파일 Korean Peninsula Scenarios 2020 Sweater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더블클릭했어요.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Unified Korea Demographic Projection 2035 Internal Use Only. 페이지를 넘기자 바로 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Post-Unification Population Structure Analysis. 제목 아래로 상세한 인구 피라미드와 성장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총인구 8,120만 명, 2035년 예상. 정확히 이충근 박사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숫자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20에서 64세, 5,890만 명, 70.88%. 독일 현재 생산 가능 인구 비율 65.2%. 통일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현재 독일보다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이충근 박사의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서 재생했어요. 통일 후 20대에서 30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9%포인트 상승합니다. 이는 독일이 부러워할 수준의 인구 구조죠. 정확히 한스의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PDF를 계속 읽어봤어요. 더 구체적인 분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 출산율 회복 효과, 남한 고령화 완화 효과, 통합 노동시장 형성 시너지. 모든 변수들이 세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7페이지였어요. 지역별 인구 재분배 시나리오라는 제목 아래 북한 주요 도시들의 인구 증가 예측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거든요. 평양 330만 명, 580만 명, 남포 85만 명, 145만 명, 원산 36만 명, 78만 명.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까지 모두 이충근 박사의 영상과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저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세밀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인구 증가 곡선의 기울기, 연령대별 분포 패턴, 지역별 재분배 비율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심지어 그래프의 색상과 범례 위치까지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맞았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충근 박사의 영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유럽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스의 보고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챕터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통일 한국의 인구 구조는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주요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분포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스의 분석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독일 대비 통일 한국 인구 구조 우위, 생산 가능 인구 비율 5.6%포인트, 청년층 비율 3.2%포인트, 고령화 속도 15년 지연,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가 동북아에 등장한다면 상상만 해도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사력 데이터에 이어 인구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제 남은 건 경제력 데이터뿐이었습니다. 9년 후 영국 경제력이라는 주장을 검증해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이충근 박사는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유럽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작성한 비공개 자료들을 그에게 제공했던 거죠. 프랑스 국방부의 군사력 분석, 독일 인구연구소의 인구 예측,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한국인 학자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이건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야.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누가 왜 였어요? 유럽의 연구기관들이 비밀리에 분석하고 있는 통일 한국 시나리오를 왜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했을까요? 한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료 정말 유용했어. 고마워. 혹시 이런 분석을 의뢰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까? 3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왜 갑자기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의아했어. 평소에는 이런 가상 시나리오는 잘 다루지 않거든.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줬지. 누가 요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건 말하기 어렵네. 하지만 꽤 높은 레벨에서 온 요청이었어. 높은 레벨에서 온 요청이라니.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 유럽 기관들의 통일 한국 시나리오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씩 이충근 박사의 영상에 반영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경제력 데이터였어요. 9년 후 영국 경제력이라는 주장이 정말 가능한지 IMF나 세계은행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앞에 두 데이터가 모두 정확했으니까 경제 데이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통일 한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검증만 남았어요. 군사력과 인구 데이터가 모두 일치하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검증이 남아 있었어요. 경제력이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주장한 9년 후 영국 경제력과 북한 17% 성장, 남한 9% 성장이라는 시나리오 말이죠.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계산이 틀리면 모든 그림이 무너져요. 그래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거든요. 투자 규모, 인프라 구축 속도, 기술 이전 효과, 시장 통합 시너지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특히 북한 17% 성장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준하나 파센토라니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니 거의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경제라면 초기에는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런던 경제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나토 신분증 덕분에 특별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먼저 북한 경제 현황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북한 GDP, 현재 약 180억 달러, 남한이 1조 8천원억 달러니까 정말로 1001.7 비율이 맞더군요. 이렇게 작은 경제가 17% 성장한다면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17% 복리 성장으로 9년간 계속된다면 약 4.3배 증가하는 거였어요. 180억 달러가 780억 달러가 되는 거죠. 동시에 남한이 9% 성장한다면 1조 8천억 달러가 4조 달러가 되고요. 합치면 약 4조 8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잠깐,
영국 GDP가 얼마더라? 영국 현재 GDP를 확인해 봤어요. 약 3조 1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9년 후에는? 하지만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었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저는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IMF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IMF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가장 정밀한 모델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베트남 도이머이 이후 성장률, 연평균 15.2%, 중국 개혁 개방 초기, 연평균 14.8%, 동독 통일 후 초기, 연평균 12.3%, 역시나였어요.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연 15% 이상 성장이 실제로 가능했던 거죠. 그럼 북한 17%도 불가능하지 않겠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기존 인프라가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면 기대값이 엄청날 수 있었어요. 다음은 남한 9%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봤습니다. 남한 최근 성장률, 연평균 펀치 8%, 평상시라면 9%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하지만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 입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거든요. 내수 시장이 2배로 확장되고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투자가 몰릴 수 있어요. 저는 과거 사례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서독 통일 후 성장률, 첫 3년간 연평균 8.4%, 한국 경제개발 초기, 연평균 8.9%. 그럼 9%도 가능하겠네. 이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볼 차례였어요. IMF 경제성장 모델의 변수들을 입력했습니다. 북한 초기 GDP 180억 달러, 북한 연평균 성장률 17%, 남한 초기 GDP 1조 8천억 달러, 남한 연평균 성장률 9%, 기간 9년, 엔터를 눌렀어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9년 후 예상 GDP 4조 7,800억 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영국 GDP를 넘어서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장 곡선이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곡선의 모양이 이충근 박사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초기 3년간은 완만한 상승, 4에서 6년 차에 급격한 상승, 그리고 7에서 9년 차에 안정화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또 일치한다. 저는 급하게 이충근 박사의 영상을 다시 켰어요. 경제 부분을 찾아서 재생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초기 인프라 투자로 인한 폭발적 성장과 남한의 시장 확장 효과가 결합되어 4년 차부터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히 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했어요. 6년째는 GDP 3조 달러를 돌파하고 9년째는 4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숫자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군사력, 인구, 경제력 3개의 핵심 데이터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단순히 숫자만 맞는 게 아니라 성장 메커니즘까지 똑같았어요. 북한 경제의 맨땅 효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즉시 성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남한의 시장 확장 효과, 내수 시장이 2배로 커지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효과였어요. 남한의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했을까?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영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성장 구간별 특징, 변곡점 시기, 최종 도달 수치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영상 속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곱셈형 시너지 효과입니다. 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론이 나왔거든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거였어요. 북한 17%, 남한 9%. 말이 안 되는 조합이 현실로 출력됐다. 이제 3개의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프랑스급 군사력, 독일급 인구, 영국급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동북아에 등장한다라는 시나리오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야. 설계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밀한 분석을 했고
왜 이걸 공개하려 했을까요? 저는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 모든 데이터들의 출처를 추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랑스 국방부, 독일 인구연구소, IMF, 이런 기관들이 따로따로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하나의 유튜브 영상에서 통합되어 나타났을까요? 이건 조직적인 작업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 기관의 분석 결과를 수집해서 하나의 완전한 시나리오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이충근 박사를 통해 세상에 알리려 했던 거죠. 왜 하필 유튜브였을까? 공식 채널이 아닌 유튜브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충근 박사의 영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 곡선이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어요. 메시지는 명확하다. 누군가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런 민감한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출처를 추적해 봐야겠다고요. 나토, 프랑스 국방부, 독일 인구연구소, IMF, 이 모든 기관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하나로 모였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이 시점에 공개되고 있는지도요. 된다면? 정말 된다면 이 시나리오는 세계를 바꿀 거야. 프랑스급 군사력, 독일급 인구, 영국급 경제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등장한다면 동북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더 나아가 세계 질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군사력, 인구, 경제력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연구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같은 출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그래프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네이토였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일한 곳이었고 그 특유의 보고서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검증해 봐야 했어요. 저는 이충근 박사의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자체가 아니라 디자인 요소들을 자세히 봤어요. 색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그래프, 파란색. 제가 나토에서 쓰던 표준 색상이었어요. 공식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그 색깔 그대로였습니다. 인구 그래프, 주황색. 이것도 나토 인구 통계 보고서 전용 색상이었어요. 경제 그래프, 초록색. GDP 관련 자료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색상이었습니다. 폰트도 확인해봤어요. Calibri Bold, 14PT. 네이토 내부 보고서에서만 사용하는 표준 폰트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모를 세부 사항이었어요. 여백과 라벨링 방식까지 체크했습니다. 상단 여백 2.5cm, 하단 1.8cm. 좌측 라벨 각도 90도 반시계 방향, 범례 위치 우측 상단 모서리에서 1.2cm 안쪽. 모든 게 나토 표준 템플릿과 100% 일치했어요. 폰트, 색상, 라벨. 내 손이 그린 지도와 똑같았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나토 내부 템플릿을 알 리도 없었고 설령 안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나토 공식 문서 보관소에 접속했습니다. 제 보안 등급으로는 대부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검색창에 Unified Korea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검색 결과 23건, 그 중에서 제목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Unified Korea Projection Strategic Assessment 2022.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2년 전에 검토했던 그 문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표지에는 Confidential 도장이 찍혀 있었고 총 47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원본과 내용이 달랐거든요. 군사력 부분에서 핵심 데이터들이 삭제되어 있었고 인구 분석 챕터도 대폭 축소되어 있었어요. 경제력 예측 부분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축소판이야. 원본이 아니라. 그런데 이충근 박사의 영상에 나온 데이터들은 제가 2년 전에 봤던 원본 버전과 일치했어요. 공개본과 원본 사이의 빈칸이 영상 속에선 채워져 있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누군가 나토 내부의 비공개 원본 문서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이충근 박사에게 제공했던 거였어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나토 문서 보관소에서 접근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Unified Korea Projection, 초액은 접근 기록. 지난 6개월 동안 이 문서에 접근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총 12명이었어요. 모두 고위급 분석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름도 있었어요. 2년 전 기록이었지만요. 누가 최근에 접근했을까? 최근 3개월 이내 접근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3명이었어요. General Marcus Hoffman,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Dr. Elena Rodriguez, Intelligence Analysis Division. Richard Haynes, East Asia Desk.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근에 이 문서에 접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접근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1423. 바로 전날이었어요. 제가 이충근 박사의 영상을 본 다음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계정을 사용했다? 아니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토 시스템에서 그런 오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다른 두 사람의 접근 기록이었어요. 마르쿠스 호프만 장군은 3개월 전에 접근했고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는 2개월 전이었습니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어요. 이충근 박사의 영상이 업로드되기 몇 달 전부터 누군가 이 문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건 실수로 흘러나온 정보가 아니다. 목적이 있다. 저는 마르쿠스 호프만 장군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나토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는 정보 분석과 소속이었어요. 주로 적국의 군사력 변화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이 문서에 접근할 이유가 충분하군.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리고 왜 그 정보가 한국인 학자의 영상에서 나타났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이토 내부 회의록을 검색해 봤어요. 최근 6개월간 한반도 관련 회의들을 찾아봤습니다. 몇 개가 있었어요. East Asia Security Review, September 2024. China Containment Strategy Update, October 2024. Emerging Threats Assessment, November 2024. 9월 회의록을 열어봤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 마르쿠스 호프만 장군과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의 이름이 있었어요. 회의 안건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Agenda, Item 7, Hypothetical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회의록 내용을 읽어봤어요. 호프만 장군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할 때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로드리게스 박사 기존 2022년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장 해당 시나리오 분석을 비공식 검토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비공식 검토 대상이라고? 나토에서 비공식 검토라는 건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민감한 사안일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0월 회의록도 확인해봤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프만 장군 분석 결과 통일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세력 균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로드리게스 박사, 특히 중국의 서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안보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장 관련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할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맹국들과 공유한다고? 그런데 11월 회의록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호프만 장군 분석 결과의 일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로드리게스 박사 공식 발표는 정치적 부담이 크므로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의장 신중하게 진행하되 추적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우회 공개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충근 박사의 유튜브 영상이 바로 그 비공식 채널이었던 거죠. 네이토 내부에서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지만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한 정보를 우회적으로 공개한 거였어요.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도 이제 이해됐습니다. 한국인 학자를 통해 발표하면 나토와의 연관성을 숨길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네이토 고위층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정보 공개 작전이었던 거죠. 왜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려 했을까? 회의록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의장 중국과 일본이 이 시나리오의 함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프만 장군 동의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 인식 전환이 바람직합니다. 경고 메시지라고? 에나토가 중국과 일본에게 통일 한국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려 했던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면 지역 안정에 위험하니까 사전에 시나리오를 공개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였구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하면 학술적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한 모든 조사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추적당하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에네이토 시스템 접근 기록, 피에르와의 연락, 한스와의 대화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 혹시 저도 이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제가 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유도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이제는 위험한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다음 단계였어요. 이제 나토 내부의 계획을 알게 됐으니 주변국들의 반응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정말로 이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은 동쪽과 서쪽의 시선을 확인해야 한다. 베이징과 도쿄에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실제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했어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더 파고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 했어요. 네이토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에나토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받는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조사였습니다. 자칫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었어요. 먼저 베이징부터 시작했어요. 예전 나토 시절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홍콩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제임스 원기라는 홍콩대 교수였는데 중국 본토와 서방 사이의 중개 역할을 자주 했습니다. 제임스, 안녕. 요즘 동아시아 지정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반도 관련 최신 중국 분석 자료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반나절 후에 충격적인 답장이 왔어요. 리처드, 오랜만이네. 흥미롭게도 최근에 베이징에서 꽤 민감한 내부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뭔가가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제임스를 통해 중국 내부 문서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통일 후 동아시아 세력 균형 변화, 내부용.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 한국은 중국의 동부가 전략적 지배력의 근본적 위협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군사적 영향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7년 내에 프랑스 수준에 도달해 지역 군사 균형을 크게 바꿀 것이다. 경제적 영향 합친 GDP가 9년 내에 영국 수준을 넘어서며 강력한 경제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인구적 영향 8,320만 인구가 상당한 인적 자원과 시장 규모를 제공할 것이다. 정확히 이충근 박사 영상과 일치하는 수치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통일 자체를 막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장벽을 최대화한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통합을 방해한다. 셋째, 중국 동북부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한다. 넷째, 일본과 협력해서 통일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한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언론 전략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공개 논의를 피한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중국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 통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일본 쪽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사토 켄지를 떠올렸어요. 도쿄 정책연구소 소속으로 한일 관계 전문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사토상, 요즘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일본의 최신 분석 자료가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사토는 평소보다 신중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한반도 정책이라. 최근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이야기할까요? 다음 날 저녁 사토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일본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사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에이, 그 주제라면? 실제로 최근에 내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 학술적 목적입니다. 물론 출처는 절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토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난달에 통일 한국의 전략적 함의라는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총리실 직속 싱크탱크에서 만든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통일 한국이 등장하면 일본의 지역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들도 중국 보고서와 똑같았어요. 군사력은 5에서 7년 내에 프랑스 수준, 경제력은 9년 내에 영국 수준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은 사토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통일이 최대한 늦춰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을 통한 영향력 유지, 안보 동맹 강화, 그리고 사토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비공식 협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영향력 확산을 함께 견제하자는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통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사택에서 일본 보고서 요약본이 도착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중국 보고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유럽 주요국 수준의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 10년 내에 세계 6, 7위권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일본의 지역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마지막에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는 한국 통일을 지지하되 비공식적으로는 전략적 조정을 준비하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잠재적 혼란을 관리하라. 공식적으로는 통일 지지, 비공식적으로는 대응 준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NATO는 중국과 일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두 나라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이 시나리오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든요. 침묵은 전략이다.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 중국과 일본 모두 통일 한국의 등장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대신 뒤에서 조용히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라이벌 관계였지만 통일 한국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는 손을 잡을 수도 있었던 거죠. 중국과 일본, 두 개의 문서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NATO가 분석한 통일 한국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상이 아니었어요. 만약 현실이 된다면 동북아 전체의 세력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과 일본은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거죠. 모든 게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도 이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의 대응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통일 자체를 막거나 최대한 늦추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였어요. 도쿄의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지위 하락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중일 협력 가능성이었어요. 두 나라가 통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된다면 이건 그들의 악몽이 될 것이다. 프랑스급 군사력, 독일급 인구, 영국급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등장한다면 정말로 동북아의 게임이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 나라 모두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NATO는 경고했고 중국과 일본은 그 경고를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정말로 세계사가 바뀌는 날이 될 거였어요. 모든 조각들을 수집한 후 저는 이제 마지막 작업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확인했던 군사인구 경제 외교,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완전한 통일 한국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어요.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칠 시간이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프랑스 국방부 자료, 독일 인구연구소 보고서, IMF 경제 데이터,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비밀 문서들이 모두 펼쳐져 있었습니다. 22년간 나토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에 3D 지리 경제 군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네이토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분석 도구였죠. 먼저 기본 데이터부터 입력했어요. 현재 남한 인구 5,180만 명, 북한 인구 2,540만 명, 합치면 7,720만 명이지만 통일 과정에서 6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탈북자들의 귀향, 해외 동포들의 이주, 그리고 출산율 증가 효과까지 계산하면 총 8,320만 명이 나왔어요. 정확히 독일 현재 인구와 똑같았습니다. 독일급 인구, 이게 시작이다. 다음은 지도 위에 가상의 통일 한국을 그려넣었어요. 남한의 첨단 도시들과 북한의 개발 가능한 땅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도 위에 새로운 국가가 나타났거든요. 그 이름은 유니파이드 코리아였습니다. 이제 군사력 분석에 들어갔어요. 현재 남한군 약 60만 명, 북한군 약 120만 명.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적 변화가 핵심이었거든요. 북한의 대규모 병력에 남한의 첨단 무기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통일 후 2년차 북한군 장비 현대화 시작, F-35 전투기, K2 전차, 이지스 시스템 등 첨단 무기 대량 배치, 통일 후 5년차 북한 지역에 신형 미사일 기지 구축,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확보, 통일 후 7년차 군사력 지수 프랑스 수준 도달, 동북아에서 독보적 전력 보유, 프랑스급 전력, 이건 가능하다. 화면에 나타난 군사력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의 인적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가 나타났거든요. 특히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 자원,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니까 무기 생산 단가가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8%에서 8.5%로 급증할 거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인구 구조 분석이었어요. 통일 후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보니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의 70.8%를 차지했어요. 현재 독일이 65.2%니까 독일보다도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역별 인구 재분배 효과였어요. 평양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580만 명의 대도시가 되고, 원산은 동해안 물류 허브로 발전해서 78만 명 규모로 성장할 거였습니다. 남포는 서해안 제조업 기지로 변신해서 145만 명의 산업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됐어요. 이런 인구 분산이 일어나면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석이조였어요. 이제 경제력 분석 차례였습니다. 북한 경제에도 맨땅 효과부터 계산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즉시 성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도로, 철도, 통신망, 전력망, 모든 인프라를 새로 깔면서 연평균 17% 성장이 가능했어요. 동시에 남한은 시장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2배로 커지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연평균 9% 성장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어요. 9년 후 결과를 봤습니다. 총 GDP 4조 8천억 달러. 정확히 현재 영국 GDP의 1.5배였어요. 영국 경제력, 독일 인구, 프랑스 군사력, 하나의 국기에 모였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외교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지정학적 변수들을 추가해봤어요.
먼저 중국의 반응입니다. 통일 한국이 등장하면 중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동쪽에서 완전히 포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일을 방해하려 할 거였습니다. 경제 제재, 외교 압박, 심지어 군사적 위협까지 가능했어요. 일본의 입장도 복잡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넘어서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이 크게 떨어져요. 지금까지 지역 최강국이었던 일본이 2등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일 협력 시나리오였어요. 평소에는 라이벌 관계인 두 나라가 통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강력한 동맹국이 생기는 거니까 환영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강해진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까봐 우려할 수도 있었어요. 러시아는 기회로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통일 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유럽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일 거였어요.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생기는 거니까 좋을 게 없었을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어요.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된다면 통일 한국은 21세기판 서유럽 3국을 한 몸에 품은 국가가 된다.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를 동시에 갖춘 나라였어요. 게다가 지정학적 위치까지 완벽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 태평양과 대륙 사이의 교차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기대앉아 결과물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로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국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국들의 세력 분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설계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 모든 계산이 너무 정교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여러 번 검토한 것 같았어요. 네이토의 군사 분석, 독일의 인구 연구, IMF의 경제 모델, 중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내가 처음 한 게 아니다. 누군가 이미 이런 분석을 완료했고 그 결과를 조금씩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충근 박사의 영상은 그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시나리오가 공개되고 있을까요? 혹시 실제로 통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통일을 견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것들이 이미 계획된 수순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이충근 박사의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이런 시뮬레이션을 완성하게 된 것도 모두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일 수 있었어요. 내가 USB를 꺼내는 순간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예정된 일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된다면, 정말로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날은 세계사가 새로 쓰이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8.20만 명의 인구, 4조 8천억 달러의 경제력, 프랑스급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동북아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중국의 굴기는 제동이 걸리고 일본의 지역 패권은 끝날 거예요. 미국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고 러시아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통일 한국이 서 있을 거였어요. 된다면 그날은 이미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후 저는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 결과를 하나의 완전한 보고서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이건 제22년 나토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거였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 새벽 3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Unified Korea Strategic Impact Assessment, Confidential.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Top Secret이라고 명기했어요. 이 문서가 얼마나 민감한지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글씨에 Top Secret이 표지에 찍혔다. 목차를 만들었어요. 1장 개요 및 분석 배경, 2장 군사력 변화 시나리오, 3장 인구 구조 및 경제력 분석, 4장 지정학적 파급 효과, 5장 주변국 대응 전략, 6장 결론 및 권고 사항. 각 장마다 제가 확인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입수한 군사력 자료, 독일 인구연구소의 인구 분석, IMF 경제 모델 결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비밀 대응 문서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았어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출처 표기였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 보고서를 검토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정보는 암호화해서 기록했습니다. 피에르, 한스, 제임스, 사토 같은 분들이 곤란해지면 안 됐거든요. 오전 6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127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통일 한국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실현된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프랑스급 군사력, 독일급 인구, 영국급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의 등장은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사건이 될 것이다. 주변국들은 이미 이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거대한 일의 한 부분을 완성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이 문서를 어디에 보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일반 파일 서버에 올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민감한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국제전략연구소 본부 지하에 있는 특별 보관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등급 기밀 문서만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오후 2시, 저는 지하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철문을 2개나 지나야 했고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모두 거쳐야 했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보관소 안은 서늘했어요. 수백 개의 금고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전용 금고를 열고 USB를 넣었어요. 그리고 암호를 설정했습니다. 암호는 통일의 날이었어요. 언젠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봉인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금고문을 닫으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정보를 봉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컴퓨터 파일들도 모두 암호화해서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흔적들을 깨끗이 지웠어요.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제 이메일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발신자는 unknown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내용물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일주일 전에 캡처했던 이충근 박사 영상 속 그래프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나토 자료와 비교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속 곡선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하단에 적힌 짧은 문장이었어요. We know you know. 우리는 당신이 안다는 걸 알고 있다. We know you know. 그 네 단어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상을 캡처한 것도, 피에르와 연락한 것도, 한스와 대화한 것도, 심지어 중국과 일본 자료를 입수한 것까지 모든 게 추적당하고 있었던 거죠. 내 조사는 이미 노출됐다. 저는 급하게 메시지를 분석해봤어요. 발신 IP를 추적해보려 했지만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여러 개 거쳐서 온 것 같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첫째, 나토 내부의 누군가.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든 걸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의 정보기관. 제가 그들의 비밀 문서에 접근한 걸 알고 경고를 보낸 거일 수도 있었어요. 셋째, 이 모든 정보 유출을 기획한 배후. 제가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걸 확인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한 모든 조사가 누군가에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런던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다른 메시지가 왔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불안했어요. 왜 지금? 왜 하필 보고서를 완성한 직후에?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마치 제가 보고서를 완성하기를 기다렸다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어요. 혹시 제 컴퓨터가 해킹당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된 건 아닐까요? 저는 모든 전자기기를 껐어요. 컴퓨터, 휴대폰, 심지어 전화기까지 모두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충근 박사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관련자들이 모두 협조적이었던 것까지 너무 순조로웠어. 정말로 모든 게 계획된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유도된 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경고가 아니라 확인이었을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확인 메시지 말이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봉인했다고 해서 세상도 그걸 봉인한 건 아니다. 제가 보고서를 금고에 넣고 파일을 암호화했지만 이 정보는 이미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이충근 박사의 영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거였어요. 학술 논문, 정책 보고서, 언론 기사, 심지어 다른 유튜브 영상들까지 여러 형태로 포장되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그림이 드러날 거였어요. 그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통일 한국이라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파괴적인지를 말이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 별들도 언젠가는 새로운 세계의 증인이 될 거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된다면 이건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다. 프랑스급 군사력, 독일급 인구, 영국급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동북아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중국의 굴기는 제동이 걸리고 일본의 지위는 흔들리고 미국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거였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거고 유럽은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할 거였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받은 메시지도 그 준비 과정의 일부였을 거였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모든 조사 완료. 시나리오 현실성 확인. 관련 정보 봉인.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종료했어요. 창밖에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이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 세상에서는 통일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였어요. 된다면 그날은 정말로 세계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